우리는 지금부터 교육 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학습 내용을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인 교수 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 매체는 단순히 교과서를 넘어서서 우리가 수업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이 수업을 통해 매체의 의미부터 종류 그리고 효과적인 활용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6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교수 매체의 개념과 역할을 한번 살펴보고 실제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매체의 범위와 기능, 효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작과 활용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즉, 매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까지 이 전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수 매체란 말 그대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모든 수단과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는 영상이나 교과서, 그리고 PPT, 심지어 교사의 몸짓과 목소리까지 모두 교수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에 몰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과학 개념을 말로만 설명하면 어렵지만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보여주면 훨씬 쉽게 이해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수 매체의 힘입니다. 매체에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체는 칠판이나 교과서, 실물 자료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사용해온 것들입니다. 직접 경험하거나 눈으로 보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현대적인 매체는 영상이나 라디오 같은 시청각 자료부터 스마트 패드, AI 학습 시스템, 그리고 VR과 AR 같은 최신 기술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엔 역사 수업에서 연표를 칠판에 적어주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VR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역사 현장 속을 걸어다니는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 매체에 있는 요즘 현대적인 매체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바로 AI 영상입니다. AI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어플 키링을 통해서 만든 것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교수 매체를 설명하고 있는 선생님과 컴퓨터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 매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청각자료나 시각자료 그리고 아이들이 현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그리고 과거 전통적인 칠판 방식까지 모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시각자료나 청각자료를 만들려고 할 때 마땅히 원하는 자료가 없거나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을 때 이렇게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본인만의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AI 방법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것도 하나의 현대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수 매체는 크게 3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각 경로별로 분리하면 시각과 청각, 촉각 등 어떤 감각을 통해서 학습자가 정보를 받는지에 따른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과 영상은 시각, 오디오나 강의 녹음은 청각 매체입니다. 또 기술 수준별로 나눈 것은 칠판이나 교과서 같은 그런 전통 매체로부터나 AI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첨단 매체의 기술까지 발전 수준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별 분류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매체, TV나 라디오인지 아니면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조작할 수 있는 매체인 VR이나 웹사이트인지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 매체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정보 전달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이해를 돕고 다양한 감각 채널을 통해 학습자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기 유발입니다.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형 퀴즈나 인터랙티브 영상처럼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매체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을 넓히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다양한 맥락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화된 강의나 온라인 학습 자료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자기주도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수 매체는 학습자의 이해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개념도 구조화된 시각이나 또 영상 자료를 보면은 훨씬 쉽게 이해되고 그리고 장기적 기억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 구조를 그림이나 영상으로 학습하면 단순히 텍스트로 읽을 때보다 각 기관의 위치와 기능이 머릿속에 더 명확하게 이해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정의적 효과입니다. 이는 학습자의 감정, 태도, 의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체를 통해 학습 동기가 높아지고 또 수업에 대한 흥미가 유지되며 학습의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영상으로 보여주면 학생들의 몰입도가 훨씬 높아지고 이 관심도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로 강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효과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학습 내용을 활용하고 또 실천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을 시뮬레이션 매체로 학습하면 실제 위기 상황에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행동력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즉, 교수 매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교수 매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즉 제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어떤 학습을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총 9단계로 나뉘지만 지금은 앞부분인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단계는 문제 발견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부터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개념 이해도가 낮다면 개념 시각화 자료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매체 선택입니다. 어떤 형태의 매체가 학습 목적에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실험 원리를 가르치는 과학 수업이라면 영상 자료가 적합할 수 있고 또 지역별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수업이라면 지도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목적 결정입니다. 매체를 통해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5분 안에 지구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와 같은 구체적인 성취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초조사입니다. 학생들의 사전 지식 수준 그리고 수업 환경,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자원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탄탄해야 매체가 수업과 연관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는 이론 연구입니다. 매체 설계와 관련된 교육학 이론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찾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학습 이론, 그리고 인지부화 이론, 이것들을 참고하면 매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작 과정의 후반부, 즉 6단계부터 9단계까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매체를 만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6단계는 구성과 설계입니다.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학습 흐름과 자료 구성 순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자료라면 어떤 장면을 어떤 순서로 보여줘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자막과 설명을 넣을지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7단계 제작은 실제 촬영과 녹음, 디자인 작업 등 매체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때 완성된 자료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안을 만들고 여러 번 검토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8번째 단계는 적용과 수정입니다. 완성된 매체를 수업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학생들이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특정 부분에서 이해를 어려워한다면 해당 장면을 더 직관적인 자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단계는 지침서 작성입니다. 매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지, 보수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교사나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매뉴얼화하기 위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교수 매체는 단순히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하고 제작하고 검토, 그리고 활용하고 피드백 후에 그 개선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매체라도 어떤 것을 사용할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학습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수 매체를 선정할 때는 크게 3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 목표의 적합성입니다. 매체가 교육 목표 달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학습에는 청각 매체가, 그리고 또 구조를 이해하는 거에는 직관적으로 보기 쉬운 시각 매체가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자 특성 고려입니다. 학생의 연령이나 수준, 사전 지식, 그리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 학습 스타일까지 반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게는 만화나 그림 자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대학생에게는 논문 요약 영상이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자료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및 경제성입니다. 교실 공간이나 시간, 기기 보유 여부,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매체라도 학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나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즉, 교수 매체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목표와 그리고 학습자, 환경 이 3가지 조건이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해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제작 과정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설계, 제작하고 그 다음 적용, 개선까지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선정 기준은 목표, 학습자, 환경 이 3가지 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교수 매체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 매체는 수업 전, 중, 후에 걸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시점에서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수업 전에는 학생들이 수업의 방향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이나 사전 학습 자료를 제공하면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간에는 핵심 개념을 시각화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좀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시간에 분자 구조를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3D 모델을 보여주면서 하면은 이해가 훨씬 빠르겠죠? 또 시각 자료를 활용해도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후에는 복습과 심화에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수업 내용을 정리한 카드 뉴스나 퀴즈를 제공하거나
또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활용의 원리를 보면 항상 교육 목표와 내용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에 맞아야 하고 다양한 매체를 조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드백을 통해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교수 매체의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 매체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실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과학 수업에서 실제 식물이나 기계 부품을 관찰하면 학생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고 흥미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형입니다. 실물을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만든 모형인데 지구본이나 인체 모형, 건축물 모형처럼 실제로 보기 어려운 것들을 작게 축소하고 확대하여 만든 그 모형을 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 번째는 표본입니다. 식물 표본이나 또 곤충 표본, 암석 샘플과 같은 이런 실물의 일부분을 보존해서 반복 관찰이 가능하고 분석 중심의 학습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과 사진은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하고 시간,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의 인물 사진이나 구조도, 지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해하면 훨씬 역사에 대한 이해가 쉬워집니다. 가장 오래되고 익숙한 매체죠. 칠판은 교실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성과 유연성, 이 칠판은 이 즉시성과 유연성이 뛰어나서 수업 중에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를 유연하게 쓰고 또 지우고 편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나가며 실시간으로 적어나갈 때 학생들이 사고 과정을 함께 따라가며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을 한 명씩 앞으로 불러내서 이 칠판에다가 직접 글씨를 쓰며 직접 문제를 풀어보게 하면 또 학습 효과가 훨씬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타 매체인데요. 대표적으로 게시판과 연시, 실험 시범이 있습니다. 게시판은 학습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거나 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아서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 역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주제별로 여기 정리해서 붙여놓거나 아니면 역사 연표를 시각화해서 붙여놓거나 그런 식으로 게시를 하면 학생들이 오며 가며 이게 시각적으로 확인하기가 너무 편해서 복습 효과가 커집니다. 이 연시나 실험 시범은 말 그대로 보여주는 수업입니다. 이론만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보다 실제로 눈앞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학생들이 개념을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에서 반응 실험을 보여주거나 과학에서 날씨 관측 장비를 직접 시연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교수 매체의 종류와 활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 매체는 단순히 학습 자료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직접 경험을 제공하거나 슬라이드나 영상으로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교육 방송을 통해 표준화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체를 선택할 때에는 목표의 적합성과 그리고 학습자 수준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좋아 보이는 매체보다는 교육 효과가 높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어떤 매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과 학습자의 성취도는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